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당당히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남성 육아휴직이 결코 낯설지 않은 요즘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아빠의 육아휴직이 아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아빠놀이학교의 권어진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참 육아에 관심이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좀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거나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키즈 카페에 가거나. 네. 예전에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백수처럼 보이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키즈 카페에 가면. 예, 그렇죠. 키즈 카페도 없었죠, 사실. 키즈 카페에 네. 여자들만 가득했고 네. 저만 혼자 있는 상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근데 아빠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좀 네, 어느 그렇죠. 정도 이제 육아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키즈 카페에 자주 갑니다. 예. 36개월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예. 네, 근데 달라진 풍속도라고 한다면 아빠들이 상당히 특히 주말에는 늘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육아하는 모습, 특히 키즈 카페에서 예.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육아 휴직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좀 달라집니다. 사실은 2, 3년 전만 해도 육아휴직 세계가 굉장히 눈치 보였어요. 예. 근데 작년서부터인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뀐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육아휴직 이제는 당당히 쓸 수 있다. 이런 아빠들이 좀 생겨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초저출산 시대에 이제 육아는 이제 부부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우리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곧 기업 경쟁력이다. 예. 이런 측면, 이런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 통계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어제 막 예. 새로운 통계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자가 12,000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2016년 기준으로 한 7,000명 넘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한 5,000명 이상 늘어난 굉장히 이제 확대된 예. 그런 상황이죠. 의미 있는 사실. 수치예요. 지금 2015년에서 2016년 늘 때도 네. 야, 꽤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30% 정도 늘었다고 그때 그러면서 네. 막 대서특필했었는데 네. 그때도 야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10%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제는 10% 넘어섰네요. 한 12%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예. 육아휴직하는 남성들이 좀 늘었다는 거 예. 대기업보다도 예. 그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렇군요. 우리 권어진 선생님께서 또 직접 육아를 하고 계시죠? 저 이제 애들 다 컸고요. 예. 저희 경우는 아이들 어릴 때 사실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없었죠.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일분놀이, 원격놀이, 치치놀이 이런 여러 가지 육아법을 통해서 예. 아이들과 많이 놀아줬고요. 예. 또 5, 6, 7세 이때는 애들이 이제 하루 종일 놀아달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애가 이때는 정말 힘듭니다. 예, 이제 동네 투어놀이라든지 아니면 셀프놀이 아니면 또 만들기놀이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놀면서 행복을 누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힘들었던 점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바로 아이와 놀이라.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아이가 3살 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만 연배는 그때 아이 3살 때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59세니까 예. 지금 큰 아이가 이제 26살이니까 이제 23년 전 얘기죠. 그때는 젊으셨잖아요. 예. 제가 근데 지금 나이 50에 6살짜리 키우다 보니까 예. 너무 힘이 붙이거든요, 일단. 그 에너지를 쫓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마다 쉽게 아이와 놀아주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가 6살 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 아빠랑 하루 종일 많이 놀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바로 셀프 놀이예요. 이게 뭐냐? 아빠가 아이와 5분만 노는데 아빠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예. 애는 얼마나 힘드는지 5분 만에 에너지가 방전돼.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100가지가 있습니다. 예, 오늘 100가지 중에 몇 가지만 좀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아요. 저도 예. 사실은 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저는 예.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좀 없습니다만 예. 일단은 시간을 뺀다는 게 두렵거든요. 예.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제일 큰 문제 돈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익 감소로 인해서 이제 가계 경제가 어떻게 휘청거리냐. 특히 이제 외벌이인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육아휴직을 했을 때 우리가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수 있나. 예.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외벌이나 맞벌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 쪽이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또 상대적으로 좀 덜 버니까 예. 네가 육아휴직을 써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참 이 문제 또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사회의 시선은 좀 바뀐 것 같습니까, 교수님?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나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그냥 아이는 여자가 낳는 거고 나는 계속 직장 다니는 거고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소한 육아휴직을 하든 못하든 예. 요즘 젊은 남성들은 못하더라도 내가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어떤 부담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예.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는 좀 약간 모순된 시각인 것 같아요. 예. 그 뭐 내가 하면 로벅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맞아요. 내로남불 이제 네. 완전 사자성어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사람 남성들이 육아휴직하는 걸 그 기성세대도 좋게 봐주는데 예. 내가 막상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된다면 사장님이라든지 예. 이러면 또 약간 좀 싫어하시는. 예. 아니 네. 근데 교수님 네. 지금 늦둥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육아휴직 쓰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어차피 이제 방학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는 공식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 개념이 좀 어렵고 근데 네. 더 큰 문제는 저겁니다. 이제 그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맞아요. 육아휴직 급여를 아빠의 달 사용해서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 맥시멈이죠? 그렇죠. 예. 또 이제 그 75%만 받는 거고 예. 처음에는 예. 나중에 나중에 이제 정상에서 25%더 받고 예. 그러니까 그 휴직급여 제도도 좀 손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는 자리인데요. 네네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써야 된다고 얘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아빠들이 이제 아이랑 놀아줄 때 교감이 이제 형성되죠. 예. 교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이들은 그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성장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놀이 속에 교감이 있다는 거죠. 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빠가 아이와 많이 놀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뇌과학자들은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인성의 90%가 이미 형성된다고 만들어진다. 합니다. 예.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많이 놀아주고 있는 거 이건 바로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들이 아이와 많이 놀아주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양성평등.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평등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 그것도 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놀아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놀아준다 그럴 때 되게 아빠들은 아빠의 관점에서 노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의 관점에서 놀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놀이도 많은 아빠들이 가짜 놀이를 해가지고 아이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 두 그래서 번째- 싸우게 돼요, 자꾸. 두 번째는 애하고. 또 놀이를 양으로 생각합니다. 놀이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와 하루 1분만 놀아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데 바로 1분 안에 아이가 빵 하고 웃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고의 효과입니다. 예. 이렇게 웃게 되면은 아이 몸속에는 행복 에너지는 엔돌핀이 확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후에는 설렁설렁 놀아줘도 아이의 만족도가 별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빵 웃기지 않고 네. 그냥 뭐 오래만 같이 있지만 애들이랑 싸우고 울리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놀아준밥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와 오늘은 1시간 놀아줘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죠. 예, 또 하나는 뭐예요? 아내가 억지로 놀아줘 이러니까 별로 자기는 마음도 내키지 않아서 야 일로 와, 아빠 놀자. 그래. 애 금방 합니다. 5분 만에 애 그냥 긴장되고 그러니까 아빠도 힘들고 애들도 힘듭니다. 바로 놀이는 가짜 놀이가 아니라 진짜 놀이. 처음부터 야 혈수야 오늘 무슨 놀이 할까? 눈을 쳐다보면서 이것부터 시작하면은 애들이 금방 재밌는 놀이라는 걸 금방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건데
제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저희가 보통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돌봄 제공. 그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게 되겠죠. 예. 두 번째가 시간 제공. 이게 예. 이제 육아휴직이 되는 거고, 예. 비용 지원. 그러면은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에는 사실 시간과 비용 지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예. 뭐 어린이집 문제 벌써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린이집 나오자마자 벌써 이렇게 훅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조금. 분노가 예, 치밀어 뭐 오른다는 약간, 얘기죠. 예, 예. 훅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남성 육아휴직제도 중에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네. 이건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일명 아빠의 달 해가지고 예.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 보통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두 번째 배우자인데 예. 보통은 남성이 여성에 이어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아빠의 달 이제 그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이제 석 달 정도는 예. 급여의 100% 예. 그리고 이제 최고 한 200만 원까지 예. 이제 보장해주는 소득을 이제 이런 뭐 이제 남성만을 위한 어떤 육아휴직제도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바람직하다 내지는 과도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이렇게 그 네. 씁쓸하게 말씀하신 게 네. 남자들이 외벌이일 경우 아까 네, 권 네. 선생님도 예. 말씀하셨지만 외벌이일 경우 200만 원 벌어갖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예.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육아휴직만 오늘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가 아팠을 때 의료 비용이 안 든다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예. 육아휴직 급여가 얹혀지면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선진국이라고 해서 4,500만 원 받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도 한 250만 원 정도밖에 예. 안 받아요. 보통은. 예. 근데 이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고 교육비가 안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제도가 좀 이렇게 복합적인 제도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애 유치원 네. 보내고 어린이집 네. 보내는데 뭐 요즘에 뭐 공동 공동 육아 기본적으로 나눔터 뭐 이런 것도 있고. 의무 그 보육을 해준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돈은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무상보육이 무상보육이 아니에요. 무상보육이라고 네. 말만 하지 국공립이 아닌데면은 뭐 네. 말짱 도루묵이에요. 돈 그러게 들어가는 되면 것들이. 특활비해서 더 예, 내야 예.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이 되게 되면 또 너무나 그렇죠. 뭐 예. 과단, 네,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정말. 말도 못하죠. 예. 네. 그러면 일단 육아휴직 급여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육아휴직 급여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려봤자 예, 사실 금방 까먹으실 일단은 텐데 저 그래픽으로 한번 제시가 됩니다. 그래픽 보시면서 보시면서 예. 하시죠. 근데 일단 가장 편한 거는요. 고용센터 가십시오. 예. 지역 고용센터 가셔가지고 이제 상담 신청하시면 될 수 예.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직장에서 180 석 달 이상은 근무를 하셨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다 드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같은 자녀, 그러니까 지금 육아휴직 해야 되는, 예. 돌봐야 되는 자녀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이나 혹은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예. 그거를 이제 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 예. 그럴 경우에 뭐 통상임금의 40%에서 뭐 100%까지 이제 받는 예. 이제 이런 육아휴직 제도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왜 저거를 갖다가 줄 때 말이에요. 40%를 먼저 지급했다가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나머지 채워주고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예. 그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예. 육아휴직 어차피 퇴사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예. 또 이제 일부 극소수긴 하지만 예. 육아휴직을 한 다음에 몰았어요. 예.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복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뭐 육아휴직 총 급여의 75%는 먼저 주고 예. 나머지는 이제 복귀를 해야만 주는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낮추게 되는 실질적으로는 낮추게 되는 거죠. 네, 또 그런 또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어떤 부분이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방송 나온다고 이제 게시글을 올렸더니 우리 몇몇 아빠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자기도 이제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1년 후에 자기 책상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육아휴직이 지금처럼 이제 곤고사항이 아니라 어떤 예. 그 장기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의 어떤 의무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발전되지 않을까. 예. 전 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일단은 있습니다. 남자도 육아휴직을 최소한 석 달 이상은 의무적으로 쓰게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경제적으로 공분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남자 육아휴직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 예. 설례는 사실 오늘은 설명 뭐 시간 관계상 못 드리겠지만 예. 뭐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안 쓰면은
사라지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 괜찮네요. 아버지 할당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빠들도 근데 요즘에 육아 커뮤니티는 열광적으로 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있는 그 지역에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거기 좀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니까 조금 명구스럽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굉장히 그 아빠들이 육아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거 이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이제 아빠넷이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백인의 아빠단 네.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육아휴직을 좀 돕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빠 놀이학교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그 꼭 배워야 할 또 양육과 훈육과 교육과 놀이와 부부관계까지 예. 오시면은 이런 거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예. 이런 정보 제공 및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일단은 정보들도 많이 챙겨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회사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지원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육아휴직을 얘기할 때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아이를 낳을 때는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산할 때 실제로 정말 그 일이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출산할 때는 같이 쓰기가 좀 힘들어요, 아빠는. 왜 그렇죠.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도입했던 게 예. 아버지 출산 휴가가 있긴 있습니다. 예. 3일에서 5일. 예. 이제 3일은 현재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을 더 쓰면 이제 무급으로 예. 그게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아버지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육아휴직과 그 다음에 육아기 유연탄력 근무제도, 근로시간의 단축,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적절하게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는 같아요. 우리 그래프로 한번 이걸 네네.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엄마 같은 경우가 출산휴가를 3개월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는 보름까지 쓸 수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이고 일주일. 근데 이제 보름으로 늘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에서 것이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출산휴가를 받고 난 다음에 엄마 육아휴직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그때 엄마가 휴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 쓰면서 엄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붙이면 최대 3년 9개월까지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예. 이게 우리나라 그 이제 남녀 고용 평등법 및 예.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제 따르면은 법에 그냥 아이를 낳은 근로자가 52주 육아휴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남성 육아휴직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52주로. 그러니까 엄마도 52주, 아빠도 52주 할 수 있는 예.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간은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네. 상한액 160만 원, 그러니까요. 150만 원. 이거 갖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제 휴직을 이야기는 씁니까? 방금 그래픽으로 나간 예. 요것들을 엄마 아빠가 그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잘 활용을 하면은 예. 이제 효과는 이제 한정된 상황에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직장 누치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아휴직들 정규직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비정규직도 이제 앞으로 하도록 이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바뀐 거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예. 고평법, 남녀고용평등법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허용하도록 예. 허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아휴직은 이제 권리잖아요. 그렇죠. 권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공서 용어가 허용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네. 말씀하신 것의 그 행간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네. 이렇게 파견 당하고 있는 네. 그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행령이 바뀌어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못 쓰죠. 사실 못 쓰는 거죠. 예. 못 쓴다고 봐야죠. 1년짜리 비정규직인데 네. 육아휴직 3개월 쓰고 나면 네. 자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뭐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고요. 예 더군다나
파견 용역 업체에 고용이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위험이 외주화돼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회사 눈치 보느라고 못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예, 그렇죠. 지금 이 문제는 그 대기업보다 이제 중소기업이 문제가 크고, 또 중소기업보다는 10인 이하의 사업장, 또 비정규직 이런 데 많이 좀 문제가 더 크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육아휴직을 자신 있게 쓰는 아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건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단 이제 그렇게. 그런데 가령 이런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육아휴직 쓸 때 조금 힘든 이유가 인력을 확충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렇죠. 대체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대체 인력들을 갖다 좀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준다든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되기는 좀 어렵고,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고용센터 연락하시면은 그 이제 대체 인력 그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제도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그 사업주들께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친화 경영을 했을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업 그 어떤 이익이 많아지고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서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가족 친화 경영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중소기업 물론이고 그렇게 굉장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자꾸 바꾸면은 그 인력 훈련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장님들께서 조금만 그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처음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남는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육아휴직 가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한 몇 년만 한번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장담하건대 우리가 꼭 외국인으로 쫓아간 건 아니겠지만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노동 생산성 높아지고 그럼 영업이익도 많아지고 아마 뭐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니까요. 사장님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육아 커뮤니티 얘기를 갖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빠 놀이학교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놀이학교를 거쳐간 아빠들이 확실히 좀 변화가 되나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엄마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제목은 1초 아빠입니다. 이 가족 구성을 보면 엄마, 아빠 5살, 7살인데 평소에 이제 남편이 1초 아빠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현관문 열자마자 아빠 왔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안 놀아줘. 집에 가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이렇습니다. 아내는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후회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나 아빠 노래학교에 가입했어. 나 이제 애들이랑 많이 놀아줄 거야. 그래서 아내는 며칠이나 가나 두고 보자. 이랬더니 한 며칠부터 이제 남편이 애랑 놀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꽃이 막 핀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오후 한 4, 5시가 되니까 아빠에게 전화가 와서 아빠 언제 오세요? 아빠 오늘 무슨 노래 할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좀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한 6개월이 되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랑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드디어 이거 부작용인데. 아내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아빠만 좋아하고 엄마는 싫어하냐? 내가 배 아파서 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아빠 놀이학교에 남편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랑 잘 놀아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행복을 줘서 고맙다. 이런 편지를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와 아빠가 잘 노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은 뭐 여러모로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하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두각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려면 또 야근도 좀 안 시키게 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시간을 많이 잡아두고 있어서 뭔가 이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선생님께 먼저 아빠들 육아 꿀팁 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알면 누구나 이제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30분 공감하라. 예. 자, 우리가 지금 아이가 행동할 때 바로바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예. 자,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면 빨리 가서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공감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못하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거지하고 있다 그러면 야, 이따 해. 이랍니다. 이게 아니라 바빠도 30초 가서 바로 왜 그래? 엄마 필요해? 이런 식의 물어보는 거. 이 공감. 이걸 하루에 30분 이상을 해야지 아이들이 공감? 정상적으로 인성 발달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꼭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아이와 눈을 마주칠 때는 혼내거나 야단칠 때만 눈을 마주칩니다. 너 어쩔래? 혼나는 거 볼래? 이러는데 평소에는 거의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근데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으로 교감과 친밀감이 증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하루에 1분만 놀아라. 자,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분 안에 아이가 웃음을 빵 터트리게 하는 거. 자, 요거 하면은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누구나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방법은 놀이학교에 와서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안 가르쳐 주시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내 아이와의 관계가 내 노후를 결정을 한다. 우리 대한민국 그 기성세대 남성들이 돈만 벌고 앞만 보고 달려오시다가 그 노후에 가족 관계에서 많이 소외되시잖아요. 지금 내 아이와 1분 놀아주셔 그러셨잖아요. 1분 논 게 내 노후 10년 좋은 가족 관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 교수님, 그리고 아빠 놀이학교 권호진 교수 선생님 모시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의 긍정적 부분과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또 아빠들의 육아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